유튜브를 시작한 지 5개월이 조금 지났어요. 그동안 꾸준히 봐주신 분들 덕분에 지치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감사한 분을 뵙고 왔어요. 그분은 제가 일하는 빌딩에 계시던 직원분이에요. 지금은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서 떨어져 있지만 한때는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먹고 다 했어요. 그리고 엄마도 보고 왔어요. 낳아주신 것만으로 감사한 존재죠. 지난주에 갑자기 몸이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야간 당직 근무가 끝나고 시나리오를 조금 쓰다가 점심에 무거운 마음으로 엄마를 보러 갔어요. 저와 친했던 직원분은 저보다 나이가 15살 더 많은 어른이에요. 부서에서도 꽤 높은 팀장님이셨어요. 첫 만남은 이랬어요. 로비 근무를 서는 중이었는데 전 입은 지 얼마 안 된 그분이 지나가셨죠. 저는 눈을 보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십니까? 대부분은 목례로 받거나 밝게 웃어주시거나 앞이 안 보이는 척을 하는데 그분은 조금 달랐어요. 제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한참을 쳐다보셨어요. 멋쩍어서 싱긋 웃었더니 같이 웃어주시더라고요. 다음에 마주쳤을 땐 바로 아는 체를 해주시고 어휴 또 뵙네요. 그 다음엔 제 명찰을 보고 이름을 기억해 주셨죠. 김하우씨. 오 그래요. 기억하겠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던 게 식사 약속을 잡고 술 약속을 잡고 계층과 세대를 초월한 사이가 된 거예요. 예전에도 밥을 사주거나 말을 걸어주신 분은 있었지만 이렇게 권위를 내려놓고 다가와 주신 분은 처음이었어요. 그렇게 여러 달에 걸쳐 약속을 잡고 곰탕과 참치와 족발을 얻어먹으면서 분에 넘치는 대접을 받았어요. 엄마는 요리를 잘해요. 한때는 요식업을 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저의 반찬을 책임지고 계세요. 원래도 몸이 안 좋았는데 지난주에 갑자기 급성 담낭염으로 입원을 했다는 카톡을 받았어요.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불안해요. 아직 성공하려면 멀었는데 너무 일찍 불행이 찾아오는 거 아닌가 하고요. 엄마는 가끔 물어요. 언제쯤 제가 만든 작품을 볼 수 있냐고. 저는 담담하게 아직 멀었다고 둘러대죠. 사실 속으로는 이래요. 나도 몰라. 한 번은 TV를 보다가 저희 고등학교 친구 얘기가 나왔어요. 한동안 방송에 나오다가 개콘이 없어지면서 무대를 잃은 비운의 희극인 중 한 명이었죠. 엄마는 물었어요. 걔는 요새 뭐해? 유튜브에. 유튜브 돈이 되나? 잘 벌어. 한 달에 1,000,000원도 벌어. 그래? 당시엔 유명하지 않은 채널이었지만 성공한 것처럼 둘러댔죠. 그 친구는 나중에 정말로 1,000,000원을 벌었어요. 너는 유튜브 안 하나? 당시 저도 하고 있었죠. 저는 대답했어요. 안 해. 엄마는 왠지 시무룩한 표정을 지었어요. 팀장님은 한동안 저와 친한 사이를 유지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쉬운 인사를 전했어요. 하우씨, 내가 발령이 났어요. 일산으로. 아쉬웠지만 약속을 잡기엔 시간이 없었죠. 제가 가야죠. 찾아가겠습니다. 그래요. 연락합시다. 그렇게 갑자기 헤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지난주 일상에 치여 똥오줌을 못 가리고 연락을 미루던 저는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야 찾아가게 된 거예요. 오랜만에 만난 팀장님은 소고기가 맛있다는 식당에서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요즘 어떻습니까? 글은 잘 돼갑니까?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셨죠. 쓰긴 씁니까? 못 본 사이 팀장님은 저를 걱정하셨던 것 같아요. 글을 내려놨을까봐. 반복되는 경비일에 젖어 게을러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니 그럴만도 하죠. 저는 촬영을 마친 영화가 엎어진 일, 유튜브를 시작한 일 등등 그간의 일들을 말씀드렸어요. 작가 일을 계속하기 위해 부동산 투자를 했다는 얘기도 했죠. 팀장님은 여전히 걱정스럽게 물으셨어요. 너무 거기 빠져서 본업에 소홀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제 나이도 있는데.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어쩔 수 없지. 보여드릴 게 없으니 나라도 걱정하겠다. 안심시켜드리려면 더 박차를 가해서 열심히 쓰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팀장님은 급기야 저의 꿈을 넘어 인생을 걱정하셨죠. 결혼 안 합니까? 엄마가 물었어요. 결혼 안 할 거야? 엄마는 담낭에 돌이 생겨서 잘못하면 수술을 할 판이었는데 다행히 조금 회복돼서 집에 와 있었어요. 하지만 몸은 잘 가누지 못했고 식사도 못한 상태였죠. 결혼을 해야 엄마가 마음 편하지 이놈아. 나이도 있는데. 전 묵비권을 행사했어요. 엄마가 누운 채로 있다가 몸을 일으키면서 말했어요.
된장찌개 먹고 싶다. 두부 넣고 팔팔 끓인 거. 저는 부엌으로 갔어요. 재료가 있는지 보려고 냉장고를 열었죠. 물렁해진 무와 오래된 애호박이 있더라고요. 엄마는 애호박은 버리고 무는 써도 된다고 했어요. 무와 감자, 양파, 재료를 준비하고 엄마를 위한 된장찌개를 만들기 시작했죠. 항상 엄마가 해주던 반찬에 밥을 먹다가 엄마에게 된장찌개를 해주다니 노인 부양 문제가 남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무를 썰고 감자를 깎고 양파 껍질을 벗기면서 국물을 낼 준비를 했어요. 야채들이 다 마탱이가 가서 푹 끓여야 될 것 같더라고요. 다행히 된장은 제대로 된 옛날 된장이었어요. 야채를 넣고 된장을 팍팍 푼 뒤 물을 올리고 두부를 사러 밖으로 나왔어요. 시장은 한적했고 숨통이 트였어요.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이는 먹었고 이룬 건 없고 현공에서 호강시켜주겠다 다짐은 맨날 하는데 현실은 시장에서 두부가 2,000원인지 3,000원인지 따지는 미운 우리 새끼였죠. 두부를 샀지만 괜히 시장을 한 바퀴 더 돌았어요. 팀장님은 너무 오랫동안 경비 일을 하는 저를 재차 걱정하셨어요. 결혼도 다 때가 있는 겁니다. 너무 고르지 말고 얼른 가세요. 딴 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글도 열심히 쓰시고. 가족 말고 저를 이렇게까지 걱정해 주시는 분이 또 있었나 하는 생각에 감사했어요. 하지만 저는 안심시켜드릴 마땅한 말을 찾지 못하고 있었죠. 열심히 아등바등 살고 있는 지금 상황만 계속 변명처럼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계속 쓰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영상도 만들고 있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팀장님은 그래도 안타까운 눈빛을 보내셨어요. 그 눈빛을 피하려고 요리조리 움직여봤지만 피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인정을 했죠. 결혼도 하고 하긴 해야 되는데. 잠깐 답답한 공기가 저와 팀장님을 감쌌어요. 분위기를 깬 건 고깃집 사장님이었어요. 후식 드릴까요? 냉면 주세요. 집에 도착해서 두부를 썰고 무가 더 익도록 놔뒀어요. 국물이 충분히 우러나도록 기다리면서 식탁에 앉아 있었죠. 유튜브 대본 써야 되는데 집에 가면 시간이 되나? 아침에 시나리오도 별로 못 썼고 목요일 송고 수업 있구나. 소설 리뷰도 해야 되네. 그렇게 부엌에서 멍 때리고 있는데 거실에 있던 엄마가 다가왔어요. 비틀거리면서 다가온 엄마는 된장찌개를 보면서 말했어요. 이걸 언제까지 끓이고 있어 이놈아. 아이고 모르면 물어보지. 내일 모레 마흔인데 등짝을 만든 줄 알고 움찔했어요. 엄마는 답답했는지 파와 청양고추를 때려 넣고 국자를 잡았죠. 이거 이렇게 다 졸여서 어떡해 이거. 아유 짜겠네. 팀장님과 저는 냉면을 안주 삼아 술자리를 이어갔어요. 일단 구독자 1000명 정도 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출판사나 제작사의 작품 돌릴 때에도 뭔가 내밀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유튜브도 꾸준히 하다 보면 잘 될 수 있으니까 팀장님은 여전히 걱정이 가시지 않은 눈치셨어요. 요즘 절 알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저의 현재를 보여준 다음에 좀 어느 정도 알려지면 저는 점점 말이 길어졌죠. 그리고 에세이 쓰는 게 재밌어요. 시나리오만 쓰는 것보다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저를 보던 팀장님이 못 참겠다는 듯 말씀하셨어요. 유튜브 채널명이 뭡니까? 한번 봅시다. 하우의 인생이라고. 팀장님은 휴대폰을 열고 채널명을 검색하셨어요. 속으로 생각했죠. 괜히 얘기했나? 팀장님은 제 채널을 찾았는지 흐린 눈으로 심각하게 휴대폰을 보셨어요. 괜히 얘기했어. 그냥 나중에 작품으로 보여드린다고 할까. 하여튼 이 건방이 문제야, 이 주둥이 이거. 영상을 본 팀장님은 잠시 후 저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멋있다. 찌개가 다 끓고 난 뒤에 밥상을 차렸어요. 엄마와 마주 앉아 엄마표 반찬과 함께 제가 끓인 된장찌개를 먹었어요. 엄마는 무가 오래돼서 맛이 없을 테니 골라내라고 했어요. 저는 그냥 먹었죠. 엄마는 종이컵에 물을 골라내면서 말했어요. 골라내. 오래돼서 맛없어. 감자 먹어, 감자. 저는 그래도 먹었어요. 엄마는 의심스럽게 국물과 함께 물을 떠먹었어요. 그리고 저를 쳐다보고 말했죠. 어우, 맛있다. 지하철역까지 마중 나오신 팀장님은 저를 배웅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볼 수 있는 겁니까? 제가 와야죠. 다음에는 꼭 좋은 소식을 가져와야겠다고 다짐하면서 지하철을 탔어요. 제 손에는 팀장님이 주신 고급 와인이 예쁘게 포장되어 들려 있었죠.
엄마는 된장찌개가 담긴 통과 반찬들을 가방에 담으면서 말했어요. 찌개랑 김치랑 해서 먹어. 이거는 배즙이고 이거는 원액이고. 불편한 몸으로 거실에서 인사하는 엄마를 뒤로하고 집으로 왔어요.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목표는 멀어. 보이지도 않고. 그래도 가야지. 외로워도 가야 돼. 옛날보단 나아졌잖아. 내가 성공하기만 기다리는 엄마도 있고 항상 나를 믿어주는 친구들도 있고 나랑 아무 연관없는 사람들도 내가 잘 되기를 다 바라고 있어. 난 할 수 있어. 난 혼자가 아니야. 라디오에선 아이돌들의 인사 멘트가 나오고 있었어요. 항상 저희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팬들 모두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저는 된장찌개가 쏟아지지 않게 조심하면서 집으로 차를 몰았어요.